자, 김규현 변호사는 해병대 출신으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맡고요.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고 최해병 사망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이 엄중한 시국에 저희 목소리를 또 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앞으로 좀 이따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법을 지킨 사람들을 핍박하고 항명으로 몰고 기소해서 감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일단의 부조리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일 제 박정훈 대령님 결심 공판입니다. 검찰이 구형을 할 거고 저희 최후 진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1심 판결은 12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변론 요지서를 쓰고 있는데요. 거의 다 썼는데 쓰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진다. 책임을 안 집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촉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나는 지시를 했다. 근데 내 부하가 안 지킨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불리하면 나는 지시를 안 했다. 지도를 했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사회에 다 널리 퍼져 있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위에 제일 높으신 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벌써 1년이 넘어서 계략적으로만 해도 사실 엄청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7월 19일에 그 최해병이 이제 급류에 빠졌고 그리고 이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돼서 그 보면은 7월 20일이 순직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의사가 판정을 한 게 자정을 넘겨가지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바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수사에 나섰고 이제 거의 100명 가까운 관계자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좀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사령관 보고하고 참모총장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 보고하고 8명의 간부들,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지휘관 간부들이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군사법원법이 바뀌어가지고 군대에서 처리를 못하는 사건이니까 경찰로 이 8명을 이첩해서 계속 수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승인을 받은 날짜가 7월 30일입니다. 7월 31일 날 다음 날에는 국회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언론 브리핑 국방부에서 예정이 돼 있어서 박정훈 대령도 국방부에 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해병대사 참모들은 국회에 가 있었고 근데 갑자기 7월 31일 날 오후에 이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전에 한 11시 정도에 다 아시는 이제는 다 아시는 그 번호 800-7070 여기로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한 3분 5분 있다가 김계환 사령관한테 전화가 가고 박정훈 대령한테 전화가 가고 야, 다 취소됐어. 복귀해. 이렇게 됩니다. 그 벙쪄가지고 복귀를 하고 사령부에 모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병대 사령관도 갑자기 왜 취소됐는지 몰라요. 나름 사령관도 알아봤겠죠. 박정훈 대령은 오히려 오죽하겠어요. 사령관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근데 국방부에서 갑자기 이거 이첩을 보류하란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박정훈 대령도 명문 모른 채 그건 경찰로 바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지체 없이 보내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할 수가 없고 그거 위험한 겁니다. 라고 했죠. 그렇게 회의를 지지부진하게 하던 중에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독대를 합니다. 오후 5시 정도 때. 오늘 오전에 용산에서 비서관 회의를 하는데 이 사건을 보고를 받고 VIP가 이런 정도 사건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경로를 했다. 국방 관련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 라고 했다더라 라고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알려줍니다. 박정훈 대령 깜짝 놀라죠. 진짜입니까? 진짜 VIP가 맞습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지시가 내려온 게 지금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사단장을 빼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내려온 지시는 딱 3개예요.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 그리고 3번째 마지막 명령이 사단장을 복귀시켜라.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3번째 사단장을 정상근무시켜라가 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명령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단장 빼라 아니에요? 박정훈 대령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극구 반대를 했고 김기현 사령관한테 그렇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직권 남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8명이 이미 지금 입건돼서 리스트에 있어요. 거기서 사단장을 빼면 뺀다고 빼집니까? 사건 기록이 1000쪽이에요. 100명 가까운 사람을 조사했어요. 거기에 사단장의 책임에 대해서 다 진술한 것들이 다 써 있어요. 1000쪽의 기록에. 거기 사단장 다 지워야죠. 1000쪽 다 뒤지면서. 그래야 다 지워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수사관들도 직권남용, 나도 직권남용, 사령관님도 직권남용.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사령관이 겁을 먹은 거예요. 명령을 못하고 우물쭈물합니다. 그렇게 어떡하지 하고 3일 동안 회의만 하다가 경찰하고 약속한 이첩 날짜가 됐어요. 그럼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이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령관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기록은 출발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포항에서 안동까지 가야 되니까 미리 출발시켜놓고 사령관님한테 가서 출발시켰습니다. 이첩합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멈추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권남용이 됩니다. 김기현 사령관이 한숨을 쉬면서 계속 있어요.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령관님. 김기현 사령관님 알았다. 그러고 나와서 이첩을 합니다. 근데 김기현 사령관이 그 사이에 이제 국방부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 사이에 한 30분,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김기현 사령관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제발 멈추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요. 근데 이미 뭐 출발해서 이첩이 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첩이 그렇게 끝나고 보고를 했고 근데 국방부 대통령실에 보고되니까 난리가 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 아시는 뭐가 벌어집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경북경찰청에 내려가서 이첩한 기록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일날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사령부로 쳐들어가요. 그것도 검찰단장 원스타가 직접 다 갑니다. 해병대 사령부로. 그래서 막 해병대 사령관 면담도 해요. 근데 항명죄로 집단 항명 수괴죄로 수사를 하러 들어오는데 박정훈 대령 수사하러 들어오는 거면 원스타가 올 필요 없잖아요. 검찰단장이. 근데 왜 갔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해병대 전체를 항명죄로 몰려고 한 거 아닐까? 사령관 정도는 조사를 해야 검찰단장 원스타가 직접 가죠. 여기서 김기현 사령관은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박정훈 대령한테 사실은 했는데 얘가 항명한 겁니다. 이러면서 빠져나갔다. 라는 것이 저희 변호인단에서 보고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이에요. 네, 이 순직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명확합니다. 청문회 때도 많이 나왔고 그때 이제 포칠대 대장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수중수색 지시를 한 사람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리고 안전장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도록 부실하게 갖추게 한 사람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수중수색 가능성이 있는데 막지 않은 사람 당연히 책임이 있고요. 수중수색하는 거를 봤는데 계속 방치한 사람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놓고 보면은 결국 사단장부터 그 밑에 현장지휘 간부까지 모두의 과실과 책임이 중첩돼서 발생한 게 이 사건이죠. 너무 명백한 겁니다. 예. 첫 번째는 그 위험한 수중수색 지시를 대대장이 단독으로 그냥 그렇게 내렸다? 해병대뿐 아니라 그냥 일반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 나온 사람들도 아니면 뭐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그런 제복 조직에 계신 분들도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지시를 단독으로 내린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애초에 그 사단장 지시사항이라고 써진 카톡이 이미 있잖아요. 객관적인 물증까지 다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그거를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변명을 한다는 건 진짜 저도 해병대 출신으로서 너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 변호인단도 처음에는 설마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했겠어. 그게 7070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한 대통령일 가능성이 한 80, 김건희 여사는 뭐 한 15, 나머지 5 이 정도였는데 가면 갈수록 요즘은
거의 비등비등해요. 대통령 한 45, 김건희 여사 한 45, 50, 나머지 참모, 뭐 법률 비서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위에서 시켰으니까 했겠죠. 그렇게 보고 있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종섭 장관이 그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럼 뭐 안보 사항이다. 백보양보해서 이해는 가요. 내용은 그럼 말할 수 없다. 이해는 가요. 그럼 누군지는 말할 수 있잖아요. 다들 김건희 여사라고 의혹을 있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면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이 전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일단 김건희 여사라는 의혹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누군지만 밝혀달라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알려달라는데 절대 말을 안 해요. 그것도 답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답하지 않아서 증인으로 군사재판에 나왔길래 저희 변호인단에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거기서도 답을 안 해요. 거기서는 안보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저기 법원에서는 증언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심지어는 어떤 증인이 안보사항이라고 자꾸 거부를 하니까 군판사가 이렇게 말해요. 증인 여기 군사법원입니다. 군사상 안보사항이라고 증언을 거부하신다고 그러면 방청석 다 내보내고 재판 비공개로 전환하겠다. 그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그래도 말을 안 해요. 김건희 여사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여사로부터 전화 받았다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국정 개입 아닙니까? 국정농단이고. 말씀을 안 했지만 뭐 대답하실래요? 어떠세요? 아니 뭐 굳이 대답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예.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께서 박수로 한번 좀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 사건으로 집단항명 수괴라는 죄가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집단항명 수괴죄는 전시에는 사형이고요. 다행히 평시니까 사형은 아니에요. 근데 집단항명 수괴는 최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3년 이상의 징역이면 상한 어디까지냐면은 30년입니다. 30년 이하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죠. 단순 항명죄도 3년 이하예요. 근데 왜 집단항명 수괴냐? 그 어이없는 게 있었죠. 국방위에서 작년에 누가 그랬죠?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집단으로 항명하는 줄 알고 그렇게 그런 어이없는 대답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사실 집단항명의 수괴는 김계한 사령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이 이첩보류 지시를 한 거예요. 이첩보류해라, 언론브리핑 취소해라, 사단장 복귀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김계한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3일 동안 고민을 하잖아요. 김계한 사령관도 지시 못 내린 겁니다. 이거 지시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이첩됐다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 보좌관인 박진희 군사보좌관 원스타죠. 이 사람이 김계한 사령관한테 그 항명 수사가 시작되기 한 몇 시간 전입니다. 몇 시간 전에 이런 텔레그램을 보내요. 사령관님, 장관님께서 진짜로 사령관님이 그 나중에 이첩하는 걸로 확실하게 지시를 하셨는지 장관님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렇게 보내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군검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령관 수사하려고 한 거 아닐까요,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사령관이 쏙 빠지면서 갑자기 박정훈 대령만 남게 된 것이고, 근데 박정훈 대령 집단항명 수괴로 만들려니까 집단이니까 뭐 누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그냥 해병대 수사단 밑에 몇 명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단순 항명죄로 낮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 이제 1년 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1년 기다렸는데 뭐 조금 더 뭘 못 기다리겠어요. 근데 저희는 처음 생각할 때는 이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 구명 로비 사건 이게 빨리 끝났으면 한다. 빨리 끝나고 종결돼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계속 생각해 왔는데 지금 이 정도 시국이 되니까 이쯤 되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권을 먼저 끝장내야 이게 해결이 되겠구나. 정권이 끝장나야 다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작년에는 이거 특검만 되면 3개월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특검이 3번이나 부결이 됐죠. 안타깝지만 이 정권에 남은 임기와 기간을 같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상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계속 거부해가지고 어떻게든 다 방해할 것이 자명하잖아요. 일단 내려와야 해결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그러게요. 사실은 저도 검찰 출신인데 이 정도로까지 못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대통령과 맞서 싸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나 뭐 이런 법조인, 모든 법조인들이 검찰뿐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권력이 세다 그래도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법이 다 이깁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고요. 법과 정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싸우고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저하고 처지가 너무 비슷하다 느껴서 제가 이제 그저께 월요일 날부터 창원에 갔다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강혜경 씨하고 김태열 소장님, 제가 구명로비 제보했잖아요. 그 블랙펄 이종호 대표, 그분하고 저 명태균, 강혜경, 이게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굴러가는 방식도, 제보하고 나서 고소당하고 고발당하는 것도, 거짓말쟁이로 매도되는 것도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이분도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김승원 의원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앉은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증인석에 있고 위원님은 간사셔가지고 저 끝에 앉아 계신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박정원 대령이 마지막 재판이잖아요. 전 짧게 끝내겠습니다. 꼭 무죄 만들겠습니다.